여러분은 열등감에 빠져 매일을 우울했던 적 있나요?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24시간 지독히도 따라다니던 열등감,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피해의식을 느끼며 점점 해도 안 된다는 깊은 자괴감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봐도 소용이 없죠. 타인의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반항 기제로 자존심만 세집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셀수록 인간관계에서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에도 히스테리적 반응을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며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죠. 결국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냐는 한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프로이트, 융과 더불어 세계 3대 심리학자로 꼽히는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잘못 다루게 될 경우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모자라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열등감을 느낀다. 목표가 있는 한 열등감은 생기기 마련이다. 잘생기고 머리 좋고 성격도 밝은 사람이 실제로는 자책하며 심한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표는 늘 현실보다 높은 곳에 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더 큰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목표는 영원히 달성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다. 또한 인간은 어려서부터 부모, 형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 어른들은 무슨 일이든 힘들이지 않고 척척 해내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나 형제에게서 느낀 열등감은 마음 깊이 아로 새겨진다. 나는 무력한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따라갈 수 없어. 열등감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열등감은 다른 사람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위에서 완벽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다. 바로 그것이 열등감의 정체다. 열등감이 당신만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을 버려라. 열등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이다. 아들러는 열등성, 열등감, 열등 콤플렉스라는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했다. 열등성이란 눈이 어둡다든가, 키가 작다든가, 위장이 약하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뒤떨어진 성질을 말한다. 열등감이란 자신이 열등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열등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이 되지 않는다. 열등감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다. 따라서 누가 봐도 말랐는데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충분히 열등감이 될 수 있다. 열등 콤플렉스를 앞서 말한 열등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등 콤플렉스란 열등감을 핑계로 주어진 일에서 도망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열등감을 거울 삼아 질 수 없다며 노력하는 사람은 열등감은 갖고 있지만 열등 콤플렉스는 갖고 있지 않다. 부모가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어 공부를 못한다거나 집이 가난해서 어두운 사람이 되었다는 등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며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 그것이 열등 콤플렉스다. 문제는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 콤플렉스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열등감을 핑계로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치는 겁쟁이가 많다. 하지만 열등감을 발판 삼아 위협을 달성한 사람 또한 수없이 많다. 인간은 열등감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업적을 달성할 힘을 가지고 있다. 작곡가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고 화가 아내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장애는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했음에도 이업을 달성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 유전자나 환경은 분명 결함 요소다.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발판 삼아 다른 사람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다. 아들러는 그것을 보상이라고 불렀다. 열등감을 발판으로 한 보상이 있었기에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당신은 핑계를 대며 도망칠 구실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베토벤은 천재지만 나는 보통 사람일 뿐인 걸 하면서 모두 핑계일 뿐이다. 공부방이 없어서,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몸이 약해서 등과 같은 식으로 유전이나 자라온 환경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당신이 뭔가를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환경을 핑계 삼아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은 결코 원인이 될 수 없다. 센 척하는 이유는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이다. 세 보이려 노력하지 말고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열등 콤플렉스란 열등감을 핑계로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열등감을 느낀다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말도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런 우월 콤플렉스는 또 다른 형태의 열등 콤플렉스다. 진정한 자신감을 갖춘 사람은 그것을 과시할 필요를 못 느낀다. 우월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열등감을 느낀다는 증거다. 우월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강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정성껏 외모를 가꾸거나 여성인데도 남성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자기 자랑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약한 자를 억누르는 사람도 있다. 밖에서는 조용하지만 집에서는 난폭해지는 사람. 병이나 건강을 이유로 가족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끌어내리며 비판하고 큰 소리나 과장된 몸짓으로 말하는 사람. 남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대화를 자신이 주도하려 하고 다른 이의 말을 흘려듣는 사람 또한 그런 유형이다.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강해 보이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 그런 행동 뒤에는 강한 열등감이 숨어 있다. 남을 챙기기 좋아한다고 무조건 친절한 사람은 아니다. 상대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여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려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너무 소중하다고 여겨 열등감을 숨기고 상대를 깔보거나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많다. 또한 그런 단순한 전략이 아닌 더욱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당신 주변에 남을 챙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펜 빌려줄까요? 이 손수건 쓸래요? 슬슬 밥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라기보다는 남을 챙김으로써 상대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다. 그들은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속셈이라고 아들러는 지적한다. 자책이나 자해 등 고차원적인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들은 나는 살아봤자 소용없다며 자기 비하를 한다. 겉보기에는 자신을 탓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을 탓하고 상처 입힘으로써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탓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 그런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라며 원망한다. 결국 그는 사과와 동정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을 느낀다. 하지만 과도한 열등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도한 열등감이란 무엇일까? 아들러는 과도한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자학적인 사고와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기본적인 오류라고 불렀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도 분명 실패할 거야.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나를 싫어해. 저 친구는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등과 같은 생각들은 지나친 억측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에 실패했다고 다음에도 반드시 실패한다는 법은 없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확률은 50대 50이다. 주변 친구들이 모두 나를 싫어할 리는 없지 않은가. 냉정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헤아려 보면 정작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처럼 증거를 하나하나 냉정하게 찾아본 뒤 숫자로 확인해보면 지나친 억측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멋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열등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억측을 벌이는 것만으로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다. 우선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완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점투성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 수용이라고 한다. 불완전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야말로 자기 수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 그 용기를 가진 네가 진정 강인한 인간이며 행복을 손에 넣을 자격이 있다. 법륜 스님은 열등감은 열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이상을 욕심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본래 불완전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내 자신 깊은 곳에는 충만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자기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확신할 때 비로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탐욕과 절망으로 뒤범벅된 세상에서는 외면보다 내면에 깊고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성보다 영성이 우위에 설 때 열등감은 극복되고 자존감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